특징주 공장이고요. 오늘 이 시간 와이즈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떠들썩한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HLB가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 아직 2시에 유튜브를 통해서 공식 입장을 발표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게 악재다, 호재다, 이게 사실이다, 아니다를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요. 그래도 이 이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다뤄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허위 공시한 혐의에 관한 심의를 마쳤다라는 보도가 나온 건데요. 그러니까 이게 허위로 자의적으로 해석이 됐다라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잠깐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 HLB 입장에서 보면 지난해, 그러니까 이게 뭐 지금 이제 벌어진 일은 아니고요. 지난해 일단은 항암제에 대한 임상 3상에 대한 결과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HLB가 이제 보도 자료를 9월 29일자로 공개를 한 게 지금 현재 인터넷상에 나오고 있는데요. 언론에 이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때 당시만 하던 임상을 성공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단정적으로 일단은 이걸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 이번에 그 증선위의 현재 고발 내용이고요. 이러한 검토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HLB 입장에서는 뭐 새로운 뭐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어찌됐든 HLB가 당시에 이런 보도 자료를 뿌렸다라는 자체가 현재로서는 임상이 조심스러운 그런 그러니까 임상이 성공했다라는 것이 확정적으로 발표했다라는 게 좀 조심스럽다. 그러니까 결국 투자자분들께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투자자들의 어떤 특징인데요. 임상 1상, 2상에서부터 투자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3상이 완전히 끝나고 거의 뭐 후임상이라든지 아니면 판매 단계에서 투자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는 소위 대박을 노리고 임상 단계에서 들어가는 게 많기 때문에 이게 정말 뭐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기보다도 어렵다는 게 임상 통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들도 이참에 투자자분들이 새롭게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좀 더 걱정이 되는 부분이요. 사실 이 이슈를 통해서 저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어찌 됐든 간에 기업의 신뢰도가 좀 금이 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이 HLB 같은 경우는 옵티머스 투자 관련해서도 또 한 번 좀 투자자들에게 또 안타까움을 또 준 경우가 있었거든요. 이런 것처럼 기업의 이런 신뢰도가 떨어지는 측면에서 봤을 때 기업의 미래성을 과연 볼 수 있는 것인가라는 좀 이런 측면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결국은 바이오주가 이제 코스닥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다고 한다면 이런 악재일지 호재일지 모르는 이 상황들이 이슈화됨으로 인해서 결국은 코스닥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요. 일단은 지금 현재 제약바이오가 우리가 2015년, 16년도에 상당히 높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2차 전지라든지 전기차라든지 이런 거 관심을 받는 게 2015년, 16년도에는 제약바이오가 그런 당시의 흐름이었었죠. 하지만 그 뒤부터 고점을 못 뚫고 계속해서 주가가 조정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당시에 수많았던 장밋빛들이 현재 지금 제대로 시연되고 있지 않다라는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투자자분들이 꼼꼼히 이런 것들을 체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특히 제약바이오 분야는 저도 용어를 잘 모르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일단은 뭐 IT 분야보다도 더 까다로운 전문 용어들이 많이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다르다라는 거죠. 근데 왜 임상 3상까지 갖고 올 때 제약바이오 업체들이 이런 것들에 대한 성공 여부를 갖고 오느냐라는 부분들을 봤을 때 회계 기준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연구개발비에 대한 문제인데요. 결국 우리가 연구비로 놓게 된다라면 비용으로 처리를 해야 되지만 개발비로 놓고 본다라면 감가상각 비용으로 해서 비용을 줄일 수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기업 입장에서 본다라면 임상 3상까지 끌고 가고 우리가 이제 회계 기준을 정했죠. 정부에서 그전에는 무조건 개발비로 감가상각을 떨다 보니까 회계 오류가 생기기 때문에 이러한 회계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서 임상 3상을 통과해야만 개발비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었거든요. 따라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기업들의 어떤 유혹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들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궁금한 게요. 지금 HLB 그리고 HLB 제약, HLB 생명과학 이 삼형제 그룹주라고 하죠. 장 초반에 바로 하한가를 기록을 했다가 지금 현재 하한가가 풀리고 한 16%대, 그러니까 낙폭을 좀 줄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럼 시장에서 좀 어떻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낙폭을 줄였다고 글쎄요, 보세요? 뭐 낙폭을 줄였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뭐 이렇게 단지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싶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트레이딩 관점에 접근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분들이지만 저같이 가치 투자를 표방하는 입장에서 본다라면 일단은 변동성 확대에 따른 리스크 관리에 치중해야 되지 않을까 냉정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2시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공식 입장을 발표한다고 하니까요. 저희 방송 끝나고 나서나 확인을 좀 해볼 수 있겠네요. 이 부분 좀 참고해 보시면서 투자 전략 또 대응 전략까지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말씀하신 것처럼 임상주에 관련해서는 항상 리스크가 있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접근하실 때 이 부분도 참고를 좀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